이서준의 하루는 매일 새벽 오토바이 시동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낡은 헬멧을 쓰고 허름한 배달 유니폼을 걸친 그의 모습은 여느 배달원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배달원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 건설사인 KSJ그룹 이 회장의 외아들, 재계에서 촉망받는 후계자 이서준이었다. 그가 왜 이런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다. 화려한 상류층의 삶 대신 그는 맨몸으로 세상과 부딪히며 진정한 의미의 독립과 자아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의 일상은 숨가쁜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아침 식사도 걸은 채 배달앱에 알림 소리에 맞춰 질주하고 점심은 도로변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대충 때웠다. 그의 손은 늘 거칠었고 얼굴에는 만성적인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아스팔트에서 솟아오르는 열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서준은 땀으로 축축한 헬멧을 벗어 던지고 낡은 오토바이를 한쪽 구석에 세웠다. 배달 앱에는 다음 배달 지시가 끊임없이 울려댔지만 잠시만 숨을 돌리고 싶었다. 그는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차가운 생수 한 모금을 마시고 허름한 골목길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다. 손에 든 김밥은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다. 한입 베어 문이 바바리 푸석거렸다.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음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만이 고독한 그의 식사를 채웠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던 회장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고단함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또 다른 날은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빗줄기가 굵어졌다. 서준은 겨우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에 앉았다. 비바람이 그의 온몸을 강타했고 방수 기능을 상실한 낡은 우비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빗물은 헬멧 바이저를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방해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배달 가방 안의 음식들이 식지 않도록 품에 꼭 안은 채 그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빗물 냄새와 섞인 희미한 음식 냄새가 그의 코끝을 맴돌았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꼈다. 늦은 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시간. 서준은 인적이 드문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 역 입구 계단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숙인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낡은 담요 한 장에 의지한 채 추위에 떨고 있었다. 서준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지갑에는 그날 벌어들인 몇 푼의 돈이 전부였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다. 그는 망설임 없이 편의점으로 향했다. 따뜻한 우유 한 팩과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빵 몇 개를 사들고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지만 금세 다시 시선을 떨궜다. 마치 자신을 향한 모든 친절을 거부하는 듯했다. 서준은 할머니 옆에 조용히 빵과 우유를 내려놓았다. 할머니, 이거라도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떨리는 손으로 빵 봉지를 움켜쥐었다. 서준은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뒤돌아서서 몇 걸음 걸어가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할머니는 이미 빵을 허겁지겁 먹고 있었다. 그제야 서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차가웠던 그의 마음이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작은 행동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가 세상의 모든 고통과 맞설 수 있는 강한 용기를 가진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서준의 주머니 속에는 늘 아버지에게 받은 낡은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손잡이 부분에는 KSJ 그룹이라는 작은 글자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피곤할 때마다 이 만년필을 꺼내 손가락으로 매만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그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이 만년필은 그가 세상으로 나오기 전 아버지로부터 받은 마지막 선물이었다. 서준아, 이 펜은 우리 가문의 자부심이자 책임감을 상징한다.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늘 올바른 선택을 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펜으로 쓰는 글 한 줄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단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년필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가 짊어져야 할 사명이자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의 상징이었다. 그는 배달을 하는 동안 겪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가끔 이 만년필로 자신의 작은 수첩에 메모하곤 했다. 비록 상세한 일기라기보다는 사람들의 표정, 그들이 내뱉는 말들, 그리고 그 말들이 자신에게 남긴 감정의 조각들을 짧게 기록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불합리한 상황이나 사람들의 편견을 마주했을 때의 감정들을 암호처럼 짧게 적어두었다. 예를 들어 경비원에게 고압적, 콜센터 직원의 무례 같은 메모들이었다. 이 작은 기록들이 훗날 그의 인생을 뒤바꿀 거대한 파문의 시작점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의 평온한 듯 고된 일상 속에 알 수 없는 폭풍의 씨앗이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다. 이서준의 평범하지만 고단했던 일상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한 것은 그가 스카이팰리스, 아파트로 배달을 가게 되면서부터였다. 스카이팰리스는 KSJ 그룹이 심혈을 기울여 건설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웅장한 외관과 최첨단 시설, 그리고 엄격한 보안 시스템은 상위 1%만을 위한 공간임을 과시하고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이 아파트는 서준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그룹이 지은 것이었고 그의 가족도 그곳의 펜트하우스 소유주 중 하나였다. 그러나 배달원 유니폼을 입은 서준에게 그곳은 그저 하나의 배달 목적지일 뿐이었다. 그날 서준은 평소보다 더욱 정신없이 배달을 하고 있었다. 밀려드는 주문에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그는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였다. 스카이팰리스 정문 앞에서 그는 배달 앱을 확인하며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손에는 방금 픽업한 뜨거운 피자가 들려 있었다. 약속된 배달 시간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준의 시야에 한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스카이팰리스 주민들 사이에서도 유독 도도하고 오만하기로 소문난 강은주 여사였다. 럭셔리한 명품 옷차림에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거만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늘 상대를 아래로 깔아보는 듯했다. 은주는 고급 세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 듯했다. 서준은 피자를 들고 아파트 입구로 다가섰다. 그는 피자가 식기 전에 배달을 완료해야 했다. 그러나 은주는 그를 가로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명백한 경멸감이 떠올랐다. 어디 감히 이런 누추한 차림으로
고급 아파트에 함부로 들어오려고 해. 너 같은 배달부들은 저쪽 후문으로 다니라고 했잖아. 눈치가 없어. 은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주변에 있던 경비원들과 다른 주민들의 시선이 서준에게 꽂혔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동정보다는 판단과 구경의 감정이 더 강했다. 서준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겨우 감정을 억눌렀다. 고객님, 배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그리고 이 음식은 따뜻하게 배달되어야 합니다. 잠시만 양해해 주시면 서준은 조심스럽게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은주는 그의 말을 잘라버렸다. 뭐 배달 시간 따뜻하게 너 같은 배달부 주제에 지금 내게 명령하는 거야. 내까짓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네가 뭔데 나한테 시간을 따져. 어디서 감히 이 아파트에 들어오려면 다 내 허락이라도 받아야 할 판에. 그녀는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너 같은 천한 것들이 감히 이 아파트에 함부로 들어오려 하는 것 자체가 불쾌해. 너희는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일 뿐이야. 너희가 얼마나 돈을 번다고 여기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들어.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당장 가서 저 계단으로 올라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네가 함부로 들어와. 빨리 가서 문이나 열어. 은주의 목소리는 고압적이었고 그 말에는 사람에 대한 깊은 경멸과 멸시가 담겨 있었다. 배달이나 하는 주제라는 말은 서준의 심장을 칼날로 꿰뚫는 듯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겪었던 모든 무시와 편견이 응축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피자가 식어가는 것보다 자신의 인간적인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그의 손에는 들고 있던 피자 상자가 무겁게 느껴졌다. 서준은 반박하고 싶었다. 나는 이 아파트를 지은 회장의 아들이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구나. 그러나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지금 여기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은 그가 추구하는 진정한 자아 찾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은주가 가리킨 쪽으로 걸어갔다. 주차장 옆에 있는 협소한 직원용 계단이었다. 좁고 어두운 그 계단을 오르며 서준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강렬한 열망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이 모욕을 참아내는 것을 넘어 이 같은 불공정한 세상에 맞서고 싶었다. 그를 멸시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음을 알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조용히 세상을 관찰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불꽃이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스카이 팰리스의 웅장한 로비를 지나칠 때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반짝이는 샹들리에를 올려다보곤 했다. 아버지가 그에게 늘 강조했던 건축의 미학과 인간을 위한 공간이라는 가르침이 지금의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스카이 팰리스는 외형적으로는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추악한 편견이 숨어 있었다. 서준은 자신이 이 아파트를 지은 사람으로서 이 아파트의 가치를 진정으로 완성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그를 짓밟았던 강은주 같은 사람들의 오만한 사고방식을 뿌리 뽑아야 했다. 그의 삶은 이 배달원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야만 했다. 강은주 여사에게 당한 모욕은 이서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좁고 어두운 계단을 오르며 단순히 배달을 마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참고만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성급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은 그가 추구하는 진정한 자아 찾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며칠 후 서준은 다시 스카이 팰리스로 배달을 가게 되었다. 이번에는 같은 동의 다른 라인에 사는 고객이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익숙한 듯 낯선 풍경에 눈길을 주었다. 잘 정돈된 조경과 고급스러운 조형물들, 아이들이 뛰어노는 푸른 잔디밭,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결과물이었다. 문득 그는 아버지가 항상 강조했던 말이 떠올랐다.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짓는 것이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과 존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아파트에서는 일부 주민들의 오만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존엄이 짓밟히고 있었다.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 길. 서준은 아파트 주민들의 작은 모임이 열리고 있는 중앙 광장을 지나게 되었다. 광장에는 고급스러운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몇몇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그의 귀에 강은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여전히 특유의 거만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겪었어요. 글쎄, 어떤 배달부가 감히 우리 스카이 팰리스 정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뭡니까 제가 아주 따끔하게 혼내줬죠.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라고 말해주니 그제야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은주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주변에 있던 몇몇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피식 웃으며 동조했다. 그들 중에는 은주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저 마찰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는 사람도 있었다. 은주의 얼굴에는 우월감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서준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지난번의 모욕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겨 그들 가까이 다가섰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 만년필을 무의식적으로 움켜쥐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서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광장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강은주와 주변 사람들은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배달원 복장을 한 서준이 자신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은주는 얼굴을 찌푸리며 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뭐야 너, 지난번 그 배달부 아니야. 내까짓게 감히 우리 대화에 끼어들어 너. 내가 그때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저는 그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서준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은주를 바라보았다. 저는 배달 일을 하고 있지만 저의 직업이 저의 인격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업에는 그 나름의 가치와 존엄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배달원들은 단순히 물건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들의 시간과 편의를 배달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노고가 있기에 고객님들께서는 집에서 편안하게 원하시는 것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는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모욕보다는 직업에 대한 편견과 존중에 대해 이야기했다. 누군가의 직업을 이유로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하는 그것은 그 사람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스카이 팰리스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고 해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과연 진정한 명품 아파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은 강은주의 얼굴에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술을 실룩거렸다.
주변 주민들 역시 서준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숙덕거렸다. 이때 모임의 한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김현수, 김윤소 씨가 앞으로 나섰다. 김현수는 30대 초반의 젊은 사업가로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평소 강은주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좋게 보지 않았지만 괜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침묵해왔다. 그러나 서준의 용기 있는 발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김현수는 은주를 보며 말했다. 강은주 여사님, 배달부 이분 말씀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배달부의 말에 공감합니다. 김현수의 지지는 서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김현수는 서준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강은주는 김현수 씨의 공개적인 반대에 더욱 분노했다. 그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일개 배달부와 그것도 아파트 주민 중 한 명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다니. 그녀는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뭐 김현수 씨까지 당신들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저런 천안 배달부의 말을 듣고 있는 거야. 이 아파트 주민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두고 보자. 내가 너 같은 것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은주는 분노에 찬 얼굴로 서준을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서준의 당당한 태도에서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을 감지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이 사건 이후 강은주는 서준에 대한 깊은 적개심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그를 단순히 배달원이 아닌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방진 놈으로 인식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과 아파트 내 영향력을 이용해 서준을 스카이 팰리스에서 완전히 추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배달원들에 대한 더욱 엄격한 규제를 제안했고 나아가 서준의 개인정보까지 캐내려 시도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왜 배달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계획한 복수가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건드린 배달부가 사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탐욕과 오만함은 결국 자신을 향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었다. 강은주의 분노는 불타올랐다. 일가의 배달부에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그녀는 밤잠을 설쳤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서준을 스카이 팰리스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의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이서준을 향한 압박을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은 배달원 출입, 규제 강화였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강은주는 최근 아파트 보안 및 품위 유지를 위해 배달원들의 무분별한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서준과의 일을 왜곡하여 일부 배달원들이 주민들에게 무례하고 아파트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선동했다. 결국 그녀의 주장대로 모든 배달원은 정문이 아닌 후문 지정된 장소에서만 출입하며 거주동 내부로의 진입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통과되었다. 배달원들은 무거운 짐을 들고도 아파트 입구에서 먼 후문 집화장까지 이동해야 했고 때로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갈아타고 올라가야 하는 등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되었다. 이는 이서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배달원들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이었다. 이서준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지만
동시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을 향한 복수가 아닌 모든 배달원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불공정한 규정임을 알았다. 그는 몇몇 배달 동료들과 함께 반발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배달원들은 괜히 문제 만들었다가 일감 끊기면 어떡하냐며 쉬쉬할 뿐이었다. 그들은 이미 강은주의 막강한 영향력을 체감하고 있었다. 김현수 씨는 이서준에게 찾아와 안타까움을 표했다. 서준 씨, 강은주 여사 정말 독한 사람이네요. 제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민들 중에는 동조하는 사람도 많고 저 혼자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김현수는 진심으로 서준을 걱정했지만 그 역시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는 그저 서준에게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는 위로의 말을 건넬 뿐이었다. 이서준은 김현수 씨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이 싸움은 결국 자신이 홀로 감당해야 할 몫임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한번 고독한 영웅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은주는 스카이 팰리스에서 열리는 가장 큰 연례 행사인 주민화합의 밤 행사를 총괄하게 되었다. 이 행사는 스카이 팰리스 중앙광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는데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유명 인사들과 언론사 기자들까지 초청되는 대규모 행사였다. 강은주는 이 행사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동시에 이서준과 같은 배달부들을 향한 자신의 우월함을 만천해 공표하려 했다. 그녀는 행사의 주요 순서 중 하나로 스카이 팰리스의 품격 유지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준비했다. 그 내용은 당연히 배달원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정당화하고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었다. 행사 당일, 스카이 팰리스 중앙광장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 찼다. 곳곳에는 고급 음식과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저마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행사를 즐기고 있었다. 이곳은 강은주가 늘 자신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던 상징적인 투기장이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승리를 확정짓고 싶어 했다. 이서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날도 배달을 하고 있었다. 우연히 배달 동선이 행사장 근처로 잡혔고 그는 멀리서 강은주의 연설이 시작되려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승리감이 가득했다. 이서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이대로 강은주의 만행을 좌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여전히 평범한 배달원의 모습이었다. 이 화려한 행사장에 끼어들 틈이 없었다. 강은주가 연단에 올라섰다. 사회자는 그녀를 스카이 팰리스의 진정한 안주인이라며 치켜세웠다. 강은주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스카이 팰리스 주민 여러분, 그리고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스카이 팰리스의 진정한 품격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다. 이서준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면 그 모든 불합리한 규정들이 공론화되고 정당화될 것이었다. 그는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주머니 속 만년필이 뜨겁게 느껴졌다. 그는 강은주의 연설을 막아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의 눈빛은 절박함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빛났다. 그의 손에 땀이 흥건했다. 이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가, 그는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은주 여사의 연설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녀의 오만한 미소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더욱 빛났다. 이서준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모든 배달원들의 명예가, 그리고 이 아파트를 지은 아버지의 철학이 이 순간 달려 있었다. 그의 주머니 속 만년필이 더욱 뜨겁게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 평범한 배달원의 모습으로는 그녀의 연설을 막을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연단 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다. 그 스크린에는 스카이팰리스의 홍보 영상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로고가 들어왔다. KSJ 그룹의 로고. 바로 그의 아버지가 이끄는 회사였다. 그리고 그 순간 서준의 뇌리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 이것밖에 없어. 강은주가 우리 스카이팰리스의 품격은 그 어떤 사소한 불순물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배달원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강조하려는 찰나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품격이라는 것에 대해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광장 한 구석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다름 아닌 이서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헬멧과 배달 조끼를 과감히 벗어 던졌다. 그 아래로는 단정하게 다려진 고급스러운 와이셔츠가 드러났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만년필이 들려 있었다. 만년필의 금빛 장식이 화려한 조명 아래 반짝였다. 강은주는 서준의 돌발 행동에 아연 실색했다. 뭐야, 저 건방진 배달부가 또 나타났어. 당장 끌어내. 그녀가 경비원들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서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다. 경비원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위압적이어서 선뜻 움직이지 못했다. 강은주 여사님, 품격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입에 담으실 수 있습니까? 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 같았다. 저는 이 아파트를 지은 KSJ 그룹의 이서준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몇 달간 배달원으로서 이 아파트의 품격이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 몸소 경험했습니다. 광장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휩싸였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KSJ 그룹의 이서준 그 이름은 이 아파트를 소유한 이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이었다. 그들의 눈은 서준의 손에 들린 만년필의 KSJ 그룹 각인을 향했다. 이때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인물이 광장으로 들어섰다. 바로 이서준의 아버지, 이 회장이었다. 그는 행사에 뒤늦게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지만 광장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와 연단 위에 서 있는 아들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아들이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대중 앞에 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 회장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격이 스쳐 지나갔다. 이서준은 아버지가 온 것을 알았지만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강은주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은주 여사님께서는 배달원들을 천한 것들이라고 부르며 후문으로 다니게 하고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저희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과 존엄을 짓는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지금 스카이팰리스는 어떤가요? 겉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편견과 차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만년필을 높이 들었다.
이 만년필은 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이 펜에는 KSJ 그룹이라는 이름과 함께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에 기여하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펜으로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진실을 기록해 왔습니다. 배달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차별을요. 그는 이어서 말했다. 이 아파트는 모든 입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배달원들은 이 아파트의 편리함을 책임지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들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것은 결국 이 아파트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의 연설은 강은주의 얼굴을 핏기 없이 만들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아니야,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거짓말은 만천에 드러났다. 그녀의 오만함과 위선은 서준의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 앞에 산산조각났다. 광장에 모인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처음에는 이서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신분과 진심 어린 연설을 듣자마자 그들의 눈빛은 바뀌기 시작했다. 김현수 씨는 가장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의 박수는 마치 파문처럼 퍼져나갔고 이내 광장 전체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민들은 서준의 용기에 감탄했고 강은주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이것은 단순한 아파트 주민 행사에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었다. 사회적 불평등과 갑질에 대한 통렬한 고발이자 젊은 후계자의 당찬 선언이었다. 이 회장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아들이 그저 회사의 후계자가 아닌 진정한 리더로서 자신의 신념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는 모습에 그는 한없이 자랑스러웠다. 이 승리는 이서준 개인의 승리이자 KSJ 그룹의 진정한 가치를 드높이는 순간이었다. 강은주 여사의 몰락은 스카이 팰리스에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KSJ 그룹 회장 아들의 배달원 체험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갑질 폭로는 순식간에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강은주는 언론과 대중의 맹렬한 비난에 직면했다. 그녀의 과거 행적들이 속속들이 밝혀졌고 그녀는 더 이상 스카이 팰리스에서 발붙일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완전히 추락했으며 결국 그녀는 아파트를 떠나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라져버렸다. 갑질의 대가는 혹독했다. 이서준의 폭로가 불러온 변화는 스카이 팰리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강은주의 행동에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주민들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동안 배달원들을 비롯한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무심했던 자신들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광장에서 이서준의 연설을 듣고 가장 먼저 박수를 쳤던 김현수 씨는 주민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얻으며 입주자 대표회의에 새로운 의장이 되었다. 김현수 의장은 가장 먼저 배달원들의 불합리한 출입 규정을 전면 폐지했다. 그는 배달원들에게 사과하며 아파트 단지 내에 배달원 전용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를,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는 스카이 팰리스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좋은 선례를 남겼다. 배달원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아파트를 오갈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이서준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는 대중에게 KSJ 그룹의 후계자이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 리더로서 자신을 드러냈다. 언론은 그의 겸손함과 용기,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에 찬사를 보냈다. 어느 날 저녁, 이서준은 아버지인 이 회장과 단둘이 저녁 식사를 했다. 최고급 한정식집의 조용한 별실에서 부자 후지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다. 이 회장은 그날 광장에서의 이서준의 연설을 회상하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서준아, 솔직히 아버지는 네가 배달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네가 왜 굳이 그런 고생을 사수하는지 알 수 없었지. 그저 젊은 혈기에 치기 어린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네가 보여준 모습은 아버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 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었구나. 이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격과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네가 스카이팰리스에서 보여준 용기는 아버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다. 우리는 그동안 건물을 짓는 자로서만 존재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에는 소홀했던 것 같다. 네가 말한 대로 건축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과 존엄을 짓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서준은 아버지의 진심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과 모욕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아버지, 저는 배달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의 편견, 그리고 사회에 보이지 않는 벽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가 만년필에 새겨주신 KSJ 그룹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로 그거다. 이제 너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라 우리 KSJ 그룹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이제부터 너는 사회 공헌과 서비스 품질 향상 분야를 총괄하여 직접 이끌어 보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그룹의 새로운 목표가 될 것이다. 이서준은 아버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찾던 진정한 목적이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 그는 더 이상 겉모습에 갇힌 배달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는 젊은 경영인이 될 것이었다. 새로운 균형이 그의 삶에 찾아왔고 그 균형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의 주머니 속 만년필은 이제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반짝였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서준은 이제 KSJ 그룹의 부사장으로서 사회공헌 사업과 서비스 혁신 분야를 총괄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후계자가 아니었다. 갑질 사건을 통해 얻은 값진 경험은 그를 단순한 경영자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시켰다. 그의 경영 철학은 언제나 사람 중심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배달원들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KSJ 그룹은 배달원들을 위한 전용 쉼터를 각 도시 곳곳에 설립하고 여름에는 냉방시설과 시원한 음료를, 겨울에는 난방시설과 따뜻한 간식을 제공했다. 또한 오토바이 안전교육과 보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들의 안전과 처우 개선에 힘썼다. 어느 날 이서준은 자신이 배달원으로 일하며 가장 많이 방문했던 스카이팰리스 아파트의 중앙 광장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배달 조끼가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곳에서는 KSJ 그룹이 주최하는
모두를 위한 열린 커뮤니티 센터 개관식이 열리고 있었다. 이 센터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배달원, 경비원, 청소원 등 모든 서비스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편안한 휴게 공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당,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까지 갖춰져 있었다. 개관식 연단에 오른 이서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수줍음 대신 단단한 확신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존경하는 스카이팰리스,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저는 이 스카이팰리스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배달원 없이는 편리한 삶을 누리기 어렵고, 경비원과 청소원 없이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광장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과거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던 강은주가 서 있던 자리,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 주었던 김현수 씨가 서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다. 김현수 씨는 이제 KSJ 그룹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어가는 핵심 파트너이자 절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연단 아래에서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배달원으로 일하며 사회의 따뜻한 면과 차가운 면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서준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만년필을 꺼내 높이 들었다. 만년필에 KSJ 그룹 각인이 햇살 아래 반짝였다. 이 펜은 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이 펜은 단순히 글을 쓰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에 기여하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저는 이 펜으로 저희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써나가고 싶습니다. 돈만 쫓는 기업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가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그는 연설을 마치며 김현수 씨와 함께 단상 아래로 내려와 커뮤니티 센터 입구에 마련된 리본을 잘랐다. 센터의 문이 활짝 열리자 밝고 쾌적한 내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민들과 서비스 노동자들이 함께 어울려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과거의 오만과 편견이 지배했던 이곳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민주는 센터 안에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의 한쪽 벽에는 그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아버지에게 받은 만년필 사진, 그리고 그가 배달원 유니폼을 입고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이 작은 공간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그는 사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맑고 평화로웠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은 그의 얼굴에 드리워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깨부수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스카이팰리스의 옥상,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이서준은 도시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자동차와 오토바이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한때 그가 배달원으로 질주했던 그 길들이 이제는 그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의 품에는 여전히 낡은 만년필이 들려 있었다. 석양이 지는 붉은 노을이 도시를 감쌌다. 빛은 스카이팰리스의 건물들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그 빛은 마치 모든 차별과 편견을 녹여내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는 듯했다. 이서준은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갑질을 당했던 아픔이 아닌 그 아픔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앞으로 만들어갈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부자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배달이나 하는 주제라는 모욕적인 말에서부터였다. 그의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직업에 대한 편견이나 갑질과 같은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서준 씨처럼 용기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겪었던 불공정한 경험이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사회의 모습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꾸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